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검은 구름 속의 다짐. 1592년 1월 13일 음력 새해 10사흘째. 오늘도 하늘은 검게 내려앉았다. 겨울바다는 침묵하고 있었고 침묵의 가장자리에 나와 수군이 서 있었다. 바람은 날카로웠고 나는 아침부터 코끼를 끊었다. 아침 식사를 거른 건 단지 몸 때문만은 아니었다. 마음이 먹먹하고 무거워서였다. 조정의 기류는 여전히 답답하기만 했다. 일본의 전우는 점점 짙어지고 있는데 조선은 여전히 평상시처럼 문무를 나누고 예를 논하고 있었다. 흉년의 곡식을 걱정하며 지방의 백성에게 부세를 독촉하는 공문만 내려왔다. 나는 전라 좌수사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바다가 조선의 마지막 방패가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뼈에 새기고 있었다. 그래서 곡기를 끊었다. 속이 텅 비어야 무언가 채워지기 마련이다. 마음을 비워야 경계심을 채울 수 있고 군심을 다잡을 수 있다. 변경을 돌며 군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다. 어린 장졸들도 많았다. 어제 도착한 새 병사 하나는 나에게 어색하게 경례를 하며 눈을 피했다. 눈빛 속엔 불안함이 가득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겁내지 마라. 이 바다에서 물러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말은 동시에 나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다. 만약 일본이 바다를 넘어온다면 그들의 첫 칼날은 이 전라 수군을 향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진기를 수리하고 병선의 밑창을 살폈다. 밧줄 하나, 돛대 하나 허술한 곳이 없도록 단속했다. 바람이 거세졌다. 포구에서는 방패가 바람에 날아가 부서졌다. 그 조각을 주워들고 나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일까? 장수는 늘 무너질 것을 상상하며 그 앞을 막는데 온 힘을 쏟는다. 저녁 무렵 나는 병사 몇을 데리고 바닷가에 나갔다. 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조용히 병사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 병사는 고향에 홀로 남은 노모를 걱정했다. 또 다른 병사는 동생이 얼마 전 병으로 죽었다며 흐느꼈다. 그들의 눈빛 속엔 공포도 있었고, 그러나 그보다 큰 건 나라에 대한 걱정이었다. 대감, 정말 외놈들이 바다를 건넌답니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밤은 깊어졌고 하늘은 별 하나 없이 어두웠다. 검은 구름은 아직 걷히지 않았지만 나는 확신한다. 바다 위를 뒤덮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의지는 빛난다. 제목: 침묵 속의 파도. 1592년 1월 14일 아직도 하늘은 회색이었다. 햇살 한 점 비치지 않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 어두운 구름 아래 나와 병사들은 매일같이 병선을 점검하고 무기를 손질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한마디 말 없이 곡기를 끊었다. 몸을 비우고 마음을 다잡기 위해, 그리고
침묵 속에서 다가올 전운의 소리를 더 선명히 듣기 위해서였다. 사흘째 식사를 하지 않았지만 기운은 오히려 또렷했다. 줄인 속은 헛헛했지만 정신은 명료했다. 아무도 나를 말리지 않았다. 병사들도 부하 장수들도 내 단식을 알면서도 묵묵히 따랐다. 그들은 아마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이 단식이 단지 종교적 의식이 아니란 걸. 장수로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견디는 의지의 형식이라는 걸. 오늘은 병선 하나를 바닷가로 끌어내어 선체를 뒤집고 점검했다. 선창의 틈 사이사이에 낀 소금기를 닦아내고 썩은 목재를 갈았다. 병사들은 말없이 움직였다. 그 손끝엔 어느새 숙련된 자세가 배어 있었고 그 눈빛엔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 사람들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 저녁 무렵 수군 간부들과 다시 한번 바다의 경로를 점검했다. 만약 외의 함선이 남해를 타고 올라온다면 어디서 요격하는 것이 최선일까? 그림자를 그리듯 머릿속에 해도를 펼쳐가며 나는 그 경로들을 따라 걸었다. 통영, 견내량, 한산도. 나는 이미 마음속에 해전의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 그 밤 조정에서는 여전히 별다른 조처 없이 시시비비만 오갔다. 병조에서는 병선과 화약의 수급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대응은 미미했다. 마치 태풍이 올 줄 알면서도 창문 하나 못 닫는 꼴이었다. 내 마음은 갈수록 무거워졌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이었다. 내가 맡은 이 좌수영을 철벽처럼 단단히 다지는 일. 내일도 나는 곡기를 끊고 무기를 닦을 것이다. 내일도 나는 병사들의 눈빛을 확인하고 적이 올 길을 마음속으로 수백 번 걸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 바다에서 적을 막아낼 것이다. 제목: 바다 위의 침묵, 결의의 날. 1592년 1월 15일. 바다는 여전히 숨죽인 채였다. 하늘은 구름으로 가득했고 겨울 바람은 매섭게 변경을 스쳐갔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어둠은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려앉아 있었다. 오늘도 나는 곡기를 끊었다. 벌써 나흘째다. 속이 타들어가고 몸은 점점 약해져 가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나는 기도하고 있었다. 칼을 드는 기도가 아니라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한 결의의 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를 흘리게 된다면 먼저 흐르겠다는 다짐이기도 했다. 변경의 하루는 뚜벅뚜벅 흘러갔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마자 진기 수리에 나섰다. 내가 직접 병선을 점검하고 활에 활주를 조이고 화살통을 정돈했다. 장수의 손이 닿은 무기와 배는 병사들의 눈에 신뢰가 되어 돌아왔다. 장군께서 친히 일의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에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다짐했다.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앞으로 나설 것이다. 진기의 바닥을 손수 닦으며 부식된 부분은 새나무로 갈아 끼웠다.
장정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통나무를 끌어다 고정했고 나는 손수 망치질을 거들었다. 나와 병사들 사이에는 계급이 없었다. 우리는 함께 선박을 고치고 함께 바닷바람을 맞았으며 함께 조국을 지키기 위해 숨 쉬고 있었다. 점심때가 되어도 나는 물만 마셨다. 병사들이 조심스럽게 죽을 내왔으나 나는 조용히 손을 내저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며 돌아섰지만 내가 이 단식을 왜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들도 이미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몸이 아닌 마음으로 오후엔 훈련을 점검했다.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며 나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들의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다. 나는 바다에서의 싸움이 육지보다 훨씬 냉혹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파도는 적군보다 더 예측 불가하고 한 번의 실수가 생명을 앗아간다. 나라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 조정의 무능함에 대한 분노, 그리고 병사들을 지키겠다는 책임감,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사명감. 오늘도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굶주리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 내 가슴속의 분노와 사랑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나는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이 땅에 발을 딛지 못하게 저 외의 무리를 막기 위한 싸움, 그리고 내 백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 내일도 나는 곡기를 끊고 무기를 닦을 것이다. 침묵 속의 결의는 바다를 타고 퍼질 것이다. 나는 이순신이다. 나라가 위태로울수록 나는 더욱 깊이 깨어 있을 것이다. 제목, 묵묵한 날들, 결의는 무뎌지지 않는다. 1592년 1월 16일, 바다는 여전히 음산한 기운을 머금고 있었다. 하늘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다. 구름은 낮게 드리워 있었고 매서운 찬바람이 변경의 외벽을 쓸며 지나갔다. 나흘째 곡기를 끄는 내 몸은 점점 가벼워지는 듯했고 머릿속은 오히려 맑았다. 육신은 고되지만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다. 이 추위 속에서도 내가 먹지 않는 이유를 병사들은 안다. 나의 단식은 그저 절제의 행위가 아니라 침묵의 외침이었다. 우리는 대비하고 있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신호였다. 오늘도 아침부터 군기와 선박을 손봤다. 마치 반복되는 일과 같지만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다. 선체의 틈새 하나, 돛줄의 매듭 하나, 활줄의 강도 하나까지. 실전에서는 그 모든 것이 생사를 가른다. 병사들과 함께 배를 정비하면서 나는 그들의 손등 위에 맺힌 상처들을 본다. 겨울바람에 갈라진 손, 연장 자국이 남은 붉은 멍. 하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는다. 그들의 입에서는 오히려 짧은 농과 웃음이 오간다.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고 있었다. 나는 매일 손수군기를 점검한다. 화살은 곧게 뻗어 있어야 하고 창끝은 빛나야 한다. 불화살통의 뚜껑도 정비하고 화약의 상태도 직접 확인한다. 나의 손을 거쳐간 무기들은 단지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나와 병사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마지막 방패이자 희망이다. 변경의 담장 너머 회의 중인
장수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무거운 고민, 갈등, 그리고 책임. 전쟁이 아직 발발하지 않았건만 그 기운은 이미 조선을 감싸고 있다. 서울에서는 대신들이 파벌을 나누어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 들었다. 국가의 틀은 기우뚱거리고 왕은 신하들의 말에 휘둘리며 허둥대고 있다. 그럴수록 나는 더욱 이 자리에서 견고히 버텨야 했다. 적은 바다를 건너오겠지만 나약한 조정의 기운은 먼저 내 등을 밀고 있다. 오늘은 병사들에게 식사를 허했지만 나는 입에 대지 않았다. 부장이 가져온 따뜻한 미음 한 사발도 고개를 저었다. 내가 굶고 있는 것이 누군가를 원망해서도 몸을 학대하려는 것이 아님을 병사들은 안다. 내가 싸우고 있는 대상은 이미 포구 저편에만 있지 않다. 밤이 찾아오고 등잔불을 밝힌다. 나무 벽을 타고 불빛이 출렁인다. 오늘 하루도 묵묵히 견뎌냈다. 육신은 초췌하되 마음은 흔들림이 없다. 내일도 나는 먹지 않으리라. 내 마음이 먼저 흔들리면 병사들의 마음도 무너질 것이다. 이 바람이, 이 결의가 왜적이 조선을 넘보기 전에 바다를 넘어 다시 그들을 두렵게 하기를